바쁜 일상 속 잠깐의 여유를 위한 역사 산책 시간 역사를 걷는 밤 인사올입니다. MC 홍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나나입니다. 안녕하세요, 단단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날짜 23년 11월 25일 역사를 걷는 밤 오랜만에 시작하는데요. 네. 자, 시작에 앞서가지고 또 저희 꾸준히 하는 홍보 있지 않습니까? 유튜브 많이 좀 와주십사 이제. 좋아요와 구독과 많은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와. 네. 저희가 이제 연말이 얼마 남지 잠깐, 저희 인스타도 있으니까요. 저 인스타그램 직이시거든요. 운영자셔가지고. 이런 거 좀 깜빡이 좀 켜고 좀 해줘. 중요해. 나는 지금 여기 레코딩 안 된 줄 알았어 순간. 잠깐 이렇게 하셔가지고. 네, 인스타그램도 정말 많이 와주시고요. 저희도 나나가 인스타 포스팅 열심히 하시잖아요, 그렇죠? 네, 밤밤밤 검색하시면 됩니다. 주소는 이게 위에 띄워드릴게요. 네. 자, 다시 돌아가면은 연말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네. 연말 중에서도 뭐 여러 가지 행사가 있지만 크리스마스 얘기도 빼놓을 수가 없거든요. 지금이 11월 25일이라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벌써부터 유튜브 이제 알고리즘에는 크리스마스 캐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진짜 한 달밖에 안 남았어가지고. 또 한 2주 전인가 우리 그 머라이어 캐리 여사님께서 올해도 나다 이렇게. 누님 어, 나오시더라고요 막 나왔잖아. 이제. 그래서 이제 크리스마스 분위기 좀 나니까 네. 오늘 역사를 걷는 밤도 좀 그런 주제로 하려고 하거든요. 그렇죠? 오. 네. 여러분들은 크리스마스 하면 떠오르는 음악가가 혹시 있습니까? 크리스마스요? 예. 많이 있죠. 많이 있어요? 뭐 누가 있습니까 혹시? 나 이제 생각하기 시작하는 거. 많다며. 이 넘어가 누나도 진짜. 약간 방송꾼인 게 질러놓고 생각을 일단 해. 대답 먼저 한다. 생각하고서 말하는 게 아니라 아니 노래는 네. 되게 많이 기억이 나는데요. 뭐 어떤- 음악가는 네. 모르겠네. 화이트 크리스마스. 그거 아니야? 옛날 노래 아니야? 맞아요. 그거는 뭐 작곡가 미상 이런 거 아니에요? 윈이라는 밴드였던 것 같은데. 오. 네, 그것도 있고. 예. 네, 많죠. 네. 네, 저는 근데 크리스마스 되면 항상 그 뭐죠? 애니메이션 그 갑자기 숨소리만 나는 야 이유가 오늘 뭐예요? 쉽지 않다 오늘. 나나가 오랜만에 오셔가지고 녹음을 갑자기 벌써 이러면 어떡해 누나. 녹음실에 숨소리만 울려 퍼졌어. 고등어 좀 많이 먹어. 고등어 DHA 좀 많이 먹자 우리. 근데 애니메이션 하면은 크리스마스 그거 아니야? 그거? 뭐 아니 그 캐릭터 있잖아. 만화 네. 캐릭터 그 네. 있잖아. 강아지 캐릭터. 스누피? 걔가 크리스마스야? 스누피 네. 크리스마스 캐롤이 있잖아요. 그래요? 진짜 모르겠다 나는. 그래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기억나는 작곡가 스누피? 네네. 단단해. 저는 네. 글쎄요 딱히 없었던 것 같아요. 노래만 네. 좀 캐롤만 저도, 좀 있고 네. 그 사람이 누가 작곡했는지 음악가는 별로 신경 안 썼던 것 같아요. 제 말이 그 보통- 말이에요. 음. 덮어 씌우지 마. 노래는 기억이 나는데 작곡가 네. 기억이 안 나. 근데 보통 뭐 이제 뭐 우리나라 가수들 중에는 그 컨츄리 꽃고에 뭐 그런 거 있잖아. 뭐 크리스마스도 있고. 그거랑 네. SM 타운에서 그래. 아시죠? 예, 뭐- 그 캐롤 특집 하는 뭐 그런 거 있고 뭐 아까 웸의 뭐 그 뭐야 저기 레스트 크리스마스. 예? 뭐 라스트 크리스마스, 예. 화이트 크리스마스. 다 틀렸어. 누나 영어만 좀 못하면 어떡해. 그 아리아나 뭐 그런 데 그거 있잖아요. 뭐 있죠, 있죠. 산타 뭐야 그런 거. 네. 산타 is coming to town 이런 거. 그건 또 머라이어 캐리 아니야? 아 그래? 어쨌든. 다들 네. 진짜 우리 음악 좀 듣고 삽시다. 네. 근데 제가 오늘 준비한 이제 음악가는 누구냐면은 조금 약간 결이 달라요. 약간 그 시즌에 이렇게 잘 팔리는 음악을 하신 분은 아니고 영화 음악 작곡가인데 크리스마스에 좀 약간 향기를 물씬 불어넣는 음악을 남기신 분이거든요. 해외 분은 아니시고 우리 옆 나라인 일본 분입니다. 해외 분이시죠? 맞네. 야 오늘 나도 좀 고등어 이상해진 많이 먹어 홍영도. 나도 좀 이상해진 것 같아. 진짜. 말리네 약간. 우리 고등어 많이 먹자. 야 오늘 쉽지 않다 진짜. 그 바다 건너 이제 일본에 해외에 계신 오. 지금은 이제 작곡하신 지가 좀 된 좀 된. 고 류이치 사카모토라는 음악가. 네. 들어보신 적이 혹시 있으신가요? 들어보신 적 있어요. 네. 책도 내셨잖아요. 책도 있습니까? 맞아요. 네. 마지막 뭐 하여튼 보름달을 보았단가? 내가 뭐 몇 번의 보름달을 볼 수 있을까 뭐 그런 제목의 책이었던 되게 좀 것 같아요. 감성적인 책이네요. 네, 네. 돌아가시 전에 나온 마지막 책으로 알고 있어요. 실제로 좀 투병을 하시면서
마지막까지 이제 음악이 매진하시면서도 좀 삶을 돌아보는 시간들이 아마 있었을 것 같은데 아마 그런 식의 나온 에세이지 않을까 싶은 네, 생각이 맞아요. 드네요. 네. 예. 그래서 류이치 사카모토는 사실은 이제 뭐랄까 제 또래, 그러니까 90년대, 80년대생 분들한테는 네. 그때가 한창 그 일본풍의 어떤 뭐 뉴에이지 음악이 많이 들어오는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좀 빠르신 분들 이제 워크맨으로 들으시고 네. 저는 그 MP3 세대죠. 음. 그래서 이제 뭐 아이리버 같은 데다가 이제 뭐 유키 구라모토 아, 뭐 그런 있잖아요. 기억나요. 뭐 네네네. 류이치 사카모토 이렇게 좀 들으면서 대표곡은 좀 이제 몇 개 아는 그게 있었죠. 네. 근데 그 중에서 사실 류이치 사카모토는 저희가 크리스마스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네. 역사를 좀 사랑한 작곡가입니다. 오. 그래서 이분이 참여했던 여러 가지 작품들 중에 네. 굉장히 대표작으로 불릴 수 있는 이 세 가지의 영화가 있는데 네. 그 영화가 또 공교롭게도 한중일 동아시아 삼국의 역사를 골고루 다뤘습니다. 오, 정말요? 네, 그래서 오늘은 연말 훌륭한데? 느낌 나니까 네. 조금 이제 류이치 사카모토의 또 감성적인 음악 소개와 함께 네. 간략한 영화 이야기와 거기 숨어 있는 역사적인 테마 네. 그리고 이제 좀 류이치 사카모토라는 인물을 한 번씩 떠올리는 그냥 또 12월 말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오, 좋아요. 기대됩니다. 이렇게 감성 잡았는데 우리 시작부터 엉망진창이라서 시작부터 갑자기 이제부터 잡읍시다. 고등어 오케이, 오케이. 나오고. 오케이. 우리는 이런 또 B급 맛이 있죠. 네. 네. 가보시죠. 첫 번째로 소개할 이제 작품은 네. 보신 분이 없을 것 같은데 1987년에 나왔던 전장의 크리스마스라는 영화입니다. 전장? 안 봤습니다. 네, 처음 전쟁터의 들어봤어요. 크리스마스. 처음 들어봤죠? 애니메이션인가요? 영화예요. 아, 영화예요? 네, 영화인데 놀랍게도 이 영화에는요 류이치 네. 사카모토 본인이 출연을 또 합니다. 오. 배우로서도 활약을 했다고 해요. 오. 근데 사실 이제 류이치 사카모토를 저희가 이제 이 유튜브에 화면에 많이 띄워드릴 텐데 네. 젊었을 때 뭐 미중년이기도 하지만 젊었을 때 좀 뭔가 되게 섹시한 남성미가 맞아요. 있어요. 진짜 네. 미남이세요. 아시는군요. 얼굴 봤죠, 네. 예, 눈이 되게 좀 짙고 약간 그 눈썹이 좀 그러니까 송승헌 눈썹 말고 이 속눈썹이 좀 진한 사람 있잖아요. 약간 그런 좀 섹시함이 있고 막 남성적이다는 느낌보다는 되게 약간 그 뭐라 해야 되나 중성적이라고 하나요, 되게. 그래서 실제 약간 이 영화도 약간은 동성애적 코드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요? 네. 일본 영화인가요? 일본 영화로 알고 있고요. 네. 근데 재밌는 거는 당대 이제 정말 유명한 팝스타이자 한 시대 아이콘인 데이빗 보이가 또 출연합니다. 오, 그래서 독특하다. 예.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이 영화의 배경이 전장이잖아요. 네. 세계 2차 대전이거든요. 2차 대전 중에서도 일본이 중일 전쟁을 1937년에 일으키고 나서 세계적으로 고립이 되니까 더 네. 많은 물자와 자원을 확보하고 식민지를 확장하기 위해서 그 당시 유럽이 소유하고 있던 동남아 지대까지 이른바 남방 정책을 펼칩니다. 네. 그래서 원래 이제 기존에 있던 유럽인들이 거기서 이제 일본군의 지배를 받기도 하거니와 또 이 식민지를 둘러싼 전쟁이 이제는 유럽 국가들과 일본으로 확대가 되면서 네비보이 같은 영국인들이 나오게 되는 배경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 영화의 줄거리를 간략하게 소개드리면은 네. 2차 세계대전이 끝나기 직전 즈음에 네. 인도네시아 동남아 지역이죠. 네. 이제 자바섬에서 주둔하고 있는 일본군에게 네. 남자다움과 미모를 겸비한 잭 셸리어스라는 포로가 잡힙니다. 예, 그게 데이빗 보인가요? 예, 맞습니다. 데이빗 보이입니다. 오. 영국인이고요. 네. 금발에 푸른 눈에 잘 하얀, 어울린다. 예. 근데 약간 보이 형님도 이제 그 이미지를 보면 되게 좀 중성적이잖아요, 뭔가. 그런가요? 약간 그쵸. 좀 섹시한 그게 또 있단 말이죠. 약간 마른 체구에다가 네. 그쵸? 네. 뭔가 약간 그러니까 거듭 말하는 어떤 마초이즘적인 느낌이 아니라 호리호리하고 맞아요. 성이 이쁘면서도 음. 뭔가 화장도 하면 다 되게 잘 받는 청초하나요? 네, 좀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네네네. 네. 이 데이빗 보이가 그러니까 포로로 오게 됩니다. 그래서 데이빗 보이가 이제 포로로 잡히면서 처형도 당할 뻔하고 여기 약간 이 일본군의 억압적인 분위기에 저항도 하고 하면서 여러 가지 사건들이 펼쳐지는데 네. 이 그러니까 잭 셸리어스 데이빗 보이를 좀 길들이기 위해서 파견된 요노이라는 이름의 대위가 있는데 네. 이 요노이가 또 말씀드린 사카모토입니다. 음. 그 요노이가 이제 셸리어스와 어떤 이제 아웅다웅하면서 길들이려고 하고 저항하려고 하면서 묘한 브로맨스가 펼쳐지게 되는 네 영화인데 사실 이제 이 둘 사이에 또 여러 가지 등장인물들이 있잖아요. 네. 이 두 중심 인물의 어떤 에피소드를 관찰하는 어. 그리고 이제 영화의 화자가 되는 인물이 로렌스라고 있습니다. 이 로렌스는 톰 컨티라는 배우가 주연을 맡았는데 네. 이 톰 컨티 그러니까 로렌스가 자신이 이제 인도네시아 섬에서 겪게 되는 수많은 일들을 보고 전하고 전쟁이 끝난 이후까지도 화자로서 이제 에필로그를 남기면서 영화가 마무리가 됩니다. 근데 지금 이제 크리스마스라는 제목이 맞아. 있잖아요. 네. 이게 전쟁터에서 수많은 일이 있지만 또 1년 함께 보내는 그곳에서도 어김없이 크리스마스는 옵니다. 그쵸. 그래서 이제 크리스마스만큼은 정말 누구라도 사랑과 어떤 평화를 얘기한 날이니까 막 영화의 그 장면 보면은
기타노 타케시라는 또 일본 배우가 있거든요. 오 알아. 예, 그 배우도 여기 등장해요. 그래서 이 배우가 여기서 술에 취해가지고 크리스마스 날에 네. 로렌스라는 아까 관찰자가 있다고 했잖아요. 네. 그 로렌스를 불러요. 로렌스 미국인이에요? 이 사람도 영국입니다. 영국. 아. 예. 그래서 헤이 미스터 로렌스 이렇게 불러요. 그 서투른 일본식 발음으로 로렌스가 이렇게 약간 왜 불렀나 돌아보죠. 네, 막 술에 취한 채로 메리 크리스마스 미스터 로렌스 이렇게 부릅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기타노 타케시 약간 또 이제 이상한 짓을 하죠. 그날만 이제 약간 평화롭고 예. 어쨌든 이제 전쟁 속에서도 크리스마스라는 날이 지닌 어떤 상징성을 압축적으로 보여준 대사였고 그래서 이제 유이치 사카모토의 이 영화 속 OST도 그 장면에서 대사를 따가지고 메리 크리스마스 미스터 로렌스라는 음악을 그 음악 탄생시킵니다. 들어봤어. 굉장히 유명한 영화죠. 아니 그 음악이죠. 실제로 이 음악이 딱 깔릴 때는 그 미스터 크리스마스 고등어 많이 먹어. 메리 크리스마스 미스터 로렌스라고 로렌스? 말할 때 이 음악이 신비롭게 쫙 깔립니다. 오, 듣고 싶다. 네. 근데 사실 대중적으로 유명한 거는 이 버전보다는 네. 조금 더 약간 이제 그 피아노 사운드가 강조된. 그러니까 음. 영화에서 들어오는 그 음악은 좀 전자음악적인 성격이 강해요. 근데 그거를 좀 담백하게 담아낸 96년도 버전이 제일 유명하거든요. 그거 잠깐만 좀 듣고서 좋아요, 네. 좋아요, 네, 좋아요. 넘어가겠습니다. 물론 여기 들려드릴 수 시청자분들은 있나요? 들려드릴 수는 없고요. 듣는 우리를 보실 수 있어요. 네, 그 똑같이 틀어보시면 됩니다. 유튜브에 메리 크리스마스 미스터 로렌스 검색하시면은 음악이 나오거든요. 네, 저작권 때문에 그렇죠. 맞습니다. 네. 아, 네, 이 음악이죠. 네. 알죠. 이 노래 알아요. 도입부터 너무 무지막한 것도 아니에요? 딱 그 당시 그 피아노 감성이 약간 얼음이 막 있는 그런 장면이 상상이 돼요. 진짜 약간 눈 날리는 막 그런 장면이 좀 원래 그 멜론도 1분 미드기잖아요. 저도 여기까지만 하기 좋을 것 같습니다. 감질만 예, 이 뒷부분도 아주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그 전개가 좋으니까 네. 꼭 들어보시기를 권하겠습니다. 네. 근데 놀랍게도요. 사실 네. 이 영화는 그렇게 겨울의 풍경이 많이 나오지는 않아요. 오히려 인도네시아 하니까 떠오르는 기후대가 어떨 것 같아요? 그렇네요. 그러네. 굉장히 뜨거운 막 푹푹 찌는 여름에 네. 막 진짜 이제 그 막 모래 구덩이 파고서 거기 들어가서 이제 막 못 움직이게 하는 그런 고문도 막 시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약간 영화의 전반적인 분위기하고 조금 다르지만 그래서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것도 묘미가 있죠. 음. 네.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그러니까 이 영화를 다 보질 못했어요. 왜냐하면 이 영화를 볼 수 있는 데가 없더라고요. 어디서 봤어요, 근데? 저는 유튜브에 근데 희한하게 그 영화 압축 설명하는 거 있잖아요. 아. 그런 건 또 풀려 있어. 유튜브에 없는 게 없어. 진짜. 그래서 저는 사실 전편을 보고 싶은데 네. 당연히 뭐 OTT든 뭐 아니면 유료 구매든 보고 싶은데 없어요. 국내 OTT에 열리지가 않았고 네이버에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조금이나마 그 보실 수 있는 분들은 또 구해서 보시는데 예, 대신에 아까 말씀드린 영화의 전반적인 풍경은 네. 겨울이 아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자, 두 번째 작품 한번 이어서 가보면은 네. 두 번째 작품은 요거는 많이 보실 수 있습니다. 뭐죠? 요거는 이제 마지막 황제라는 영화인데 이거 아실 수 이름은 있어요? 들어본 것 저 같아요. 봤어요. 봤어요? 네, 어렸을 때 봤어요. 혹시 TV에서? 왜냐면 저는 TV에서 봤거든요. 어렸을 때. 그랬던 것 같아요. 네. 그 주말의 명화에서 많이 틀어준 작품입니다. 때. 베르나르도 베르톨루치라는 감독이 만든 와. 영화인데 앞서 봤던 영화보다 1년 뒤에 등장합니다. 88년작이고요. 오. 굉장히 이제 명작으로 부르기 때문에 대신에 좀 호흡이 길거든요. 음. 이 영화의 간략한 줄거리는 뭐 이렇습니다. 실제 역사적 사건을 많이 기반했는데 네. 중국의 이제 진시황이 황제라는 칭호를 만들고 황제국가 수립한 이후에 2000년이 넘게 존속되어 오던 황제국가 역사는 청나라 때 끊어지게 됩니다. 네. 이 청나라에서도 마지막 황제의 이름이 푸이인데 음. 황제로서의 이름은 선통제고요. 음. 근데 이 인물의 사실 삶이 정말 파란만장합니다. 마지막 황제로서 어떤 권력의 실각을 너무 이른 나이 겪었고요. 끈떨어진 연이 되어가지고 이제 이 사람의 어떤 그 상징성만이 그 당시 중국의 혼란스러운 군벌 세력들이 막 각축전을 벌이면서 막 푸이의 정통성을 막 내꺼 니꺼 하면서 막 끌어다 쓰고 그러다가 이 사람이 결국엔 내가 이제 여기저기 불려다니는 신세밖에 안 되는 거 아니까 일본한테 의탁을 합니다. 그 당시 이제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로 넘어갈 때.
일본에서 이제 이 사람을 딱 봤을 때 써먹을 만한 가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37년 중일전쟁 이전에 네. 31년도 만주사변을 기획할 때 네. 이 청나라가 원래 만주족이 세운 나라잖아요. 네. 그러니까 만주족의 그 마지막 황제였던 푸이를 전면에 내세워서 프로파간다를 합니다. 아하. 네, 그래서 우리는 사실 만주라는 이 어떤 지역을 우리가 뭐 불법 뭐 침략이나 뭐 우리가 식민 지배하려고 한 게 아니라 네. 만주족들이 어떻게 보면 자치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거라는 그런 선정과 선동의 인물로서 내세운 게 아하. 친일적 만주인인 푸이였습니다. 그래서 음. 푸이가 이제 31년 그 만주사변 이후에 세워진 만주국이라는 이름에 겉으로는 이제 사실은 뭐 하나의 국가처럼 보이지만 속으로는 굉장한 친일적 괴뢰 국가인 이 만주국의 수장으로서 군림하다가 나중에 또 이제 일본이 패망하지 않습니까? 네. 네. 그때 이 만주 지역으로 밀고 내려온 게 소련군이거든요. 소련에 잡혀서 포로가 돼요. 기구하다. 네, 소련의 포로가 되어 살다가 나중에 또 중국이 이제 다 아시겠지만 국공내전에서 공산당이 승리하면서 마오쩌둥은 이제 그 중국 대륙을 차지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또 중국에 반환돼요. 포로 반환. 또 중국 쪽에서 또 마오쩌둥에게 이제 그 수감 생활, 교도 생활 하다가 풀려 나가지고 어렵게 생계를 이어가고 말년에서 삶이 그렇게 편하진 않았습니다. 예. 영화로 만들만 한 삶이네요. 진짜입니다. 그렇네요. 그래서 영화도 실제로 이제 이 기나긴 파란만장한 역사를 쭉 따라서 밀도 있게 보여주기 때문에 상당히 좀 뭐랄까 다 보고 나면은 그 느린 템포의 영화만이 줄 수 있는 묵직한 감동이 네. 있잖아요. 그렇군요. 그게 다 다가옵니다. 음. 이 영화에서 이제 류이치 사카모토가 작업했던 음악은 음악만 했나요 여기에서는? 네, 음악만 했습니다. 음. 이번에 아니 여기서 나왔어요. 나와요. 맞아, 여기서 나와. 예. 오. 그런 꿈이 있었나 봐. 영화 배우에 대한. 근데 여기서는 좀 핵심적인 배역까지는 아니고 잠깐 그래요? 스쳐 지나가듯이 나와요. 까메오로. 예. 신기하네요. 여기서 이제 작업했던 음악은 사실은 제목을 말씀드리면은 모를 거예요. 제목은 레인이거든요. 레인. 예, 비. 음. 근데 요거는 이제 들려드리면은 또 네. 바로 아나요? 바로 알아요. 아 그래요? 오. 지금 제목 들으시면 모르는데 네. 이게 듣는 순간 아 이거야가 나옵니다. 한번 궁금하다. 들어볼까요? 네, 한번 들어보시죠. 두 번째 네. 레인이라는 음악입니다. 자, 여러분은 못 들으십니다. 이 노래. 아. 바로 알겠습니다. 딱 떠오르셔보세요. 빗방울 막. 자, 앞서 이제 메리 크리스마스 미스터 로렌스만큼 유명하지 않지만 굉장히 약간 대중적으로 알려진 맞아요. 네, 사카모토 역작이라고 와. 말할 수가 되게 있습니다. 비극적인 음악인 것 같아요. 그런 것 비극적인 느낌. 이 황제도 사실 푸이도 자기가 황제로 태어나지 않았으면 이런 삶을 살지 않아도 되는데 그렇죠. 되게 기구한 운명을 타고난 거잖아요. 네. 그런 걸 좀 잘 보여주는 음. 분위기인 것 같아요. 가끔 이제 그 권력의 정점에 있는 인물을 보면 우리는 상상할 수 없으니까 막연하게 부럽다고 하는데 진짜 이런 어떤 망국의 군주는 그 맞아요. 삶이 되게 좀 안타까운 것 같아요. 정체성에 어마어마한 혼란이 이제 왔을 것 같고 사실 푸이라는 인물이 그 이제 청나라에서 네. 이제 권력의 자리에 내려왔을 때 나이가 정말 어립니다. 정말 완전 우리로 치면 뭐 미취학 아동급에 해당하는 나이인데 그때부터 굉장한 충격을 받으면서 마지막에는 정말 소박한 한 명의 이제 일반인으로 민간인으로 또 숨을 거두는 그 삶이 참 대단하죠. 예. 자, 그러면 이제 벌써 재밌네요. 일본 쪽 얘기랑 중국 쪽 얘기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렇네요. 어느새 근데 우리나라? 한국도 이제 있습니다. 기대돼요. 근데 한국 쪽 영화의 음악 작업은 사실은 상당히 갭이 있어요. 시간적 갭이. 몇 년도죠? 이게 2017년에 나온 영화거든요. 굉장히 최근이네요. 네, 최근입니다. 뭘까? 여러분도 아마 충분히 아실 만한 작품인데 한국 사극 웰메이드로 손꼽히는 바로 남한산성이라는 영화입니다. 아 봤습니다. 보셨어요? 네네네네. 나는 보셨나요 혹시? 아니요. 아 보셔야 돼. 알겠습니다. 야 이거 좋은 영화야 진짜. 보셔야 돼. 아, 보셔야 돼. 나 정말 그 강추합니다. 예, 정말 강추합니다. 오. 그럼 단단한 영화 보셨을 때 소감이 어땠나요? 너무 오래전에 봐가지고 근데 저는 네. 그 눈이 많이 날리는 장면이 나왔던 게 네. 기억이 나요. 맞아요. 그렇죠. 네. 그 왠지 모르게 그 장면만 되게 기억이 나고 네. 그런 줄거리는 자세히 기억은 안 나요. 보긴 봤다. 사실 줄거리가 중요한 영화 아닌가요? 줄거리가 중요한데 역사적 배경을 모르고 봐도 저는 괜찮다라고 맞아, 싶어요. 맞아. 왜냐하면 정말 거기서 나오는 이제 어떤 사실 두 인물이 되게 부딪히잖아요. 이제 김상원과 그다음 최명길, 네. 이병헌과 김윤석 배우죠. 김윤석 배우가 이제 부딪히는데 그 둘의 어떤 가치관의 대립은 굳이 역사적인 사실을 몰라도 맞아. 그 자체로 몰입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오. 네. 이 남한산성의 배경은 많이들도 아시다시피 남한산성? 네. 네. 많이
많이들 모를 수도 네. 있으니까. 예,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은 네. 이제 뭐 임진왜란 이후에 중국 대륙의 어떤 판세가 미묘하게 참 변해갑니다. 네. 대륙의 중심부였던 이제 명나라가 만주 지역에서 떠오르던 이제 그 만주 지역의 후금이라고 하죠. 후금의 견제에 실패하게 되면서 이 정말 어떻게 보면은 다시 한번 전운이 감도는 형국이 등장하는데 광해군 시기에는 이것이 큰 문제가 되지는 않았습니다만 나름의 외교적인 수완으로 인해서 광해군 이후에 이제 반정으로 등장한 인조 정권에서는 네. 좀 전통적인 어떤 성리학적인 가치관에 의해서 이른바 친명배금 정책을 실시하면서 철저하게 한쪽 노선을 타게 됩니다. 역사책. 그게 내가 깊이 안 갈게. 쉽지만 친명백은. 네. 네, 그 라이징 스타인 후금을 약간 좀 등지고 전통적으로 모시는 이제 명가의 사대 관계를 중시하게 되면서 네. 사실상 후금의 좀 견제를 받게 되는 상황으로 빠져들게 됩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서 인조 정권의 좀 강경한 대응으로 인하여 이제 후금이 사실상 이제 조선에 대한 군사적인 행동을 개시를 하죠. 두 차례 걸쳐 가지고 후금이 여진족 만주족이 세운 국가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 잘 후금이 간판거리 해가지고 청나라 되잖아요. 그 청나라 끝난 게 아까 우리 마지막 황제 때 봤던 네, 그렇게도 이어집니다. 후금이라고 원래 그렇게 이름 붙였나요? 사실 그건 역사학자들이 붙인 거고 뒤후자는 이제 개칭된 거고 아. 원래는 금이었죠. 금. 그쵸, 예, 아. 금인데 앞에 또 이제 고려시대 금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후금이라고 그래서 편의상 후금이라 한 거고. 했구나. 예. 그래서 금 나중에 청으로 이제 이름을 바꾸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세 작품은 영화사고로 보면은 네. 시간이 남한산성이 앞이고 네. 거기서 조금 이제 이어지면 청나라가 이제 멸망하던 시기에 그리고 이제 푸이라는 인물의 생애를 거치는 마지막 황제. 그리고 2차 네. 세계대전. 그렇죠. 요 사이 때 이제 전쟁 거꾸로네. 크리스마스가 돼 있습니다. 네. 약간 좀 이 뭐랄까 근현대사 쪽에 되게 치중했던 작품 네. 성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 당시에 그 후금의 어떤 두 번의 군사 행동 중에 네. 두 번째가 이제 이른바 병자호란이라는 사건인데 그 병자호란으로 인하여 이제 인조가 사실상 남한산성을 피신해 갔던 해가 네. 1636년이며 날짜로는 12월 14일입니다. 오. 그래서 눈이 휘날리는 그래서 그렇게 눈이 오는 장면이 네. 많고 되게 추워요 영화 자체가. 엄청 진짜 화면이 시려요 되게 보면. 너무 추워. 네, 진짜로 그 추위 한파가 그렇죠. 극장을 뚫고 와 그냥. 어쩐지 나는 네. 정말 오래전에 봤는데도 그 춥다는 기억이 지금까지 그렇죠. 남아 있는 걸 보면 사실 그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조선으로서는 좀 통탄할 어떤 그렇죠. 악조건이었죠. 조금만 더 기후가 그래도 좋았다면. 괜찮았다면 조금 더 저항을 할 수 있었고 그럼 또 역사는 이제 만약이라는 어떤 가정을 해볼 수 그렇죠. 있는데 굉장히 좀 악조건 속에서 버텨야만 했던 그 50여일간의 항전을 다룬 영화가 남한산성입니다. 이 남한산성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두 인물의 가치관이 극명하게 대비가 되는데요. 네. 이른바 약간 그 주화파라고 불리는 최명길이라는 인물의 이제 이병헌 씨가 정말로 또 명연기를 보였고요. 대쪽 같은 정말 어떤 선비의 상징인 김상원 역할의 그 김윤석 배우는 주전파 끝까지 우린 싸워야 된다는 입장을 고수했죠. 그래서 둘의 어떤 대사가 이제 팍 맞부딪히는 장면은 이게 고리타분한 이야기가 아니라 그냥 오늘날 우리가 보기에도 저들의 대립이 약간 이해가 갑니다. 사실 남한산성에서의 그 대립은 우리가 뭐 여러 가지 활동 주제로 제시가 되는데 압도적으로 주화파를 많이 찬성하죠. 요즘 세대들은. 좀 실리적으로 하자. 그렇죠. 또 우린 결과를 알고 있으니까. 근데 그 영화를 보신다면은 이 두 가지 입장이 왜 맞설 수밖에 없는지 또 왜 서로가 타협할 수 없는지를 정말로 납득하게 되는 어마어마한 각본의 힘이 있습니다. 오, 네. 대사량이 궁금해집니다. 엄청난 예. 것 같아요. 꼭 보시길 바라고 전 정말로 궁금해집니다. 추천하는 사극입니다. 아. 근데 이 사칸부터 그럼 여기서 어떤 네. 작업을 했냐면은 이 음악은 사실은 대중적으로 알려지지 않았어요. 그래요. 네. 그래도 영화 음악인가요? 영화 음악 맞아요. 그래도 이제 우리 영화에 어떻게 보면은 사실은 이제 그 국적을 뛰어넘어서 이제 약간 협력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 음악 자체가 평가는 좋은데 많이 알려지지 않아서 가장 대표적인 곡인 출성, 그러니까 성을 나간다가 되는데 그 음악을 같이 한번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약간 그 12월 14일 한겨울의 그 추위를 담아낸 음악입니다. 비장한데? 기본적으로 너무 슬프다. 그쵸? 네. 사실 이 성을 나간다는 의미가 좋은 의미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죽을 각오를 하고 나간다는 그렇지. 거니까. 어쩌면 되게 자존심 상하는 얘기죠. 맞아요. 굉장히 굳게 닫혀있던 그 저항을 드디어 이제 빗장을 푼다는 되게 비장함과 또 무거움이 있죠. 우와.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네. 예. 그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정말 네. 눈보라가 확 치면서 뭔가 터벅터벅 걸어나가는 그 맞아. 무거운 발걸음. 발걸음이 음. 떠오르는. 네. 이거 참 보면은 진짜 어떻게 보이지 않는 소리가 맞아. 이렇게 상상력을 자극시키는지 진짜 너무 신기해요. 너무 신기하죠. 어, 위대한 아티스트는 네. 이유가 있습니다. 진짜. 네. 영화를 다시 한번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드네요. 저 영화를 꼭 봐야겠다. 네. 네. 그래서 마지막 이제 세 가지 작품을 소개를 해드리면서 네. 류이치 사카모토의 간단한 평을 네. 남겨드리자면은 네. 네. 사실 세 작품은 모두 음. 좀 전쟁과 관련이 있습니다. 오. 네. 첫 네네. 번째 작품인 전장의 크리스마스는 뭐 말할 것도 없는 2차 세계대전 중을 그렇죠. 마지막 황제는 이제 한 인물의 삶을 추적하지만 그 인물의 삶 사이사이에는 수많은 그쵸. 전란들이 그쵸. 있었습니다. 네. 뭐 만주사변부터 해가지고 또 소련의 그 관동군 음. 점령해가지고 또 중국의 어떤 통일 과정에서도 수많은 피를 흘렸고 음. 그래서 이런 과정에서 또 남한산성도 말할 것도 없는 전쟁 얘기인데 음. 전쟁에 대한 영화를 소재로 해서 이제 작품 활동을 했지만 네. 그 자체는 또 어떻게 보면은 이 들려주는 음악에서는 평화적인 메시지를 남기고자 하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전장의 크리스마스도 결국에는 크리스마스라는 말 안에도 있지만 인간성에 대한 어떤 회복이라든지 Humanity. 네, 그런 것들 많이 강조했었고 음. 마지막 황제는 정말 한 개인의 삶을 쭉 따라가면서 정말 역사와 어떤 시대의 그 굴레에서 살아가야만 했던 수많은 면면들을 좀 보여준 것 같아요. 네. 인간의 삶을 밀도 있게 담아있고 남한산성도 결국에는 이 두 인물의 입장을 보여주지만 그 인물 다 도대체 삶이란 건 어떤 것인가에 대한 얘기거든요. 전쟁을 다루지만 그 전쟁에 대한 어떤 자극적인 얘기가 아니라 인간의 삶이 지닌 어떤 무게감, 소중함을 끊임없이 좀 노래하고자 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예. 그래서 우리 거장 류이치 사카모토가 비록 이 세상에 없고 더 좋은 데 계시지만 남겨진 작품들을 통해서 우리는 조금 더 나은 세상을 한번 꿈꿔보는 이야. 이 평화의 연말이 되기를 와. 바라봅니다. 겨울에 네. 이 리스트 핸드폰에 담아서 들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렇죠. 예. 아니, 그리고 요즘에 너무 자극적인 뉴스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맞아요. 네네. 네, 그럴 때 좀 마음을 정하는 그런 맞아, 음악이 맞아. 될 수 있을 것 같네요. 나 너무 좋은 것 같아 그런 게. 나 되게 좀 갑자기? 좀 되게 요즘에 진짜 그런 인간성을 좀 상실할 것 같은 진짜 소식만 오니까 맞아요. 너무 예. 자극적인 그런 뉴스들이 너무 난무하고 있죠 맞아요. 지금. 가끔은 좀 뉴스를 좀 멀리하고 멀리하고 네. 좀 이런 훌륭한 음악을 가까이 해야 될 그런 시기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또 우리 참 좋은 또 우리 두 분과 함께 평화와 또 크리스마스 이야기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비록 초반엔 좀 힘들었지만 네. 갈수록 정리되는 분위기. 나 처음에는 거의 술 마신 채로 약간 방송 같았어. 진짜. 나는 아직 나나의 그 숨소리를 잊지 못해. 갑자기 그 편집하지 귀엽다. 말고 네. 공연 꼭 살려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연말 네. 크리스마스 플레이리스트 류이치 사카모토의 음악 한 곡쯤은 들어있길 바라면서 이상 네. 마치겠습니다. 자 오늘도 당신과 함께 역사를 걸었습니다. 안녕. 그래가지고 나 네. 오늘 뮤지컬 할 건데 그거 음악 못 들려줄 것 같아서 내가 그치 불러줘. 설명을 불러줘, 불러준다고? 불러줘. 그건 저작권 위반 아니잖아. 불러주는 건. 나 연습해왔어 오늘. 우와. 연습해 왔다고요? 랩 오늘 연습. 야, 진짜 부른 랩 거야? 연습해왔대. 진짜 부를 거야. 나 리액션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 이따. 오늘 잘해라. 연습하면 진짜 재밌겠다. 잘해라. 진짜 재밌.